자, 이 지금 검찰 징계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받침 하나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왜 절차를 놓고 저렇게 싸우나라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양쪽에서 치열한 공방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반대 신문 보장되는 이런 걸 떠올리는 건 신문이라 그러거든요. 네. 미음 받침. 네. 근데 검사징계법상으로는 미음 받침 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그럴 때보다도 국민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법적으로 해결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이슈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 법으로 꼼꼼하게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사건인법, 오늘도 구자령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두고도 지금 사실 이미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 본선 같아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징계할 사유가 맞느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징계를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 네. 절차상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만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5일로 2차 기일 잡혔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0일 날 1차 기일이 열렸는데 이때는 실체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도 못했고 네, 절차에 대한 거 위원회 구성이 맞느냐 그리고 기피 절차에 대해서 이게 표결해가지고 이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아니냐에 대한 네. 결정 그것만 10일 날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5일에는 양쪽에서 이제 4명씩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채택된 8명에 대한 이제 실체적인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절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징계라는 게 절차 그리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징계 사유에 따른 양정이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지금 법적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절차에 대한 게 사실 가장 극명하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네. 실제로 이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건인 이 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건과 재판에서도 절차가 잘못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런 큰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심도 아시잖아요. 네네. 재심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주는 사유가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조문상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을 때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판결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건 법에서 당연히 전제로 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있죠. 무게감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구자령 변호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절차를 놓고 저렇게 싸우나라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절차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각각 4명씩 해서 8명 네. 지금 돼 있는데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충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 조문에 신문이랑 신문이랑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양쪽에서 치열한 공방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반대 신문 보장되는 이런 걸 떠올리는 건 신문이라 그러거든요. 네. 니은 받침. 네. 근데 검사징계법상으로는 미음 받침 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의자가 출석한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랑 검사는 의견만 밝히지 그 사람들이 직접 피의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가지고 징계위에서는 이건 신문이니까 당사자한테 반대 신문권 줄 필요 없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우리만 물어보면 충분하다라고 네. 하고 있고 반대로 윤 총장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달라라고서 네. 이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법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일반 청취자분들의 국민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과 신문은 다릅니다. 네. 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확인하는 건 신문이고 그렇죠. 옳고 그른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따지는 게 신문인데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신문. 그렇죠. 서로 그렇게 옳고 그름 해석하죠. 따지자. 네. 그다음에 징계위 측에서는 신문. 네. 필요한 것만 확인하겠다. 이 네네. 절차입니다. 네. 이게 좀 따라가면서 봐야 뉴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징계라는 지금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 신문권을 좀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다른 법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비교법적 고찰이라고 네. 다른 법들이랑 이렇게 그 취지를 맞춰보면은 이제 이 법의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네. 근데
검사에 대응하는 건 법관이잖아요. 네네. 법관 징계법을 보면은 신문이라 그래서 양쪽에서 묻고 답하고 반대 신문권 보장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윤 총장 쪽에서는 이게 지금 검사징계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굉장히 낡은 법이거든요. 네네. 그 옛날에 만들어 놓고 이게 자주 작동되지 않는 법이니까 이 부분이 손봐지지 않고 넘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징계 과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돼 있는데 네네. 여기에 유리한 증거를 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유독 유리한 증거를 낼 때 증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언을 끌어낼 수는 없게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적법 절차 원칙에 의한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어 규정돼 있는 문구에 딱 맞게 징계위원회는 주장을 해서 이건 네. 우리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뭐 이건 반드시 문건 줄 필요 없다라고 하고 네. 윤 총장 쪽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나 다른 비교법적인 고찰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반드시 문건 달라.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데 제가 보기에는 징계위도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의제기나 아마 의견서나 이런 걸 많이 낼 겁니다. 윤 총장 쪽에서. 네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징계위가 요런 건 우리가 물어봐 주겠다. 대신 네. 물어봐 주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지금 검찰 징계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받침 하나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표현한 게 이 법 조항이 26개 조항. 26개인데 정말 글자 하나 받침 하나까지 지금 다 꼼꼼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 제가 보기엔 거의 뭐 법조인으로 이건 조문 법 전체를 거의 뭐 씹어 먹어서 자기 걸로 소화한 상태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신문이냐 신문이냐 네, 가지고도 네.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 혐의자나 특별 변호인의 청구에서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지금 뜨겁게 해석을 놓고 있고 왜냐하면 증인이 8명이나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8명이면 당장 기일 진행에 있어서도 만약 반대 신문권을 준다. 그럼 15일 날 절대 못 끝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뭐 형사 사건 했을 때 한 명 붙잡고 저는 6시간 연속으로 증인 신문한 적도 있거든요. 와, 네. 보통 증인 신문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공방이 오고 네. 가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 신문권을 주게 되면 유총장 쪽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건 다 물어볼 테니까 그날 네. 뭐 정말 많아야 3명 정도밖에 못 할 거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 접근하는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거 오래 안 끝날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신문권 주고 마는 거가 자체가. 내일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징계위에서 아예 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기일 진행까지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건데 자세히 보겠다. 하루 네. 만에 어떻게 끝내겠냐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15일 날 끝나는 게 원칙이다라고 또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거랑 같이 반대 신문권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경우에 절차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15일 날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 신문권이랑 기일 지정이랑 이게 네.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지금 주장되는 내용이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나오는 겁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인 8명인데 네. 다 나올 수 있는가? 불출석이 되면 또 이건 또한 이슈가 달라지지 않나? 왜냐하면 양측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5일에 만약에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엔 이날 끝낼 수 있느냐, 재소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이슈도 급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불출석이 될 경우에는 그분은 아마 앞으로도 이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는데 첫 기일이 안 나왔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가지고 더 부르자 말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근데 이게 검사징계법상으로는 강제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원래 법원이 일반 재판에서는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뭐 과태료도 그렇죠. 과태료하고 감치도 하고 그런데 네. 검사징계법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강제력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더 이상 부를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날 끝낼 가능성도 있고 윤 네. 총장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날 누가 나오는지가 어떤 쪽에 유리한 증인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판단할 수 있는 출석 네. 여부만 가지고도 안에서 지금 어떤 정도 내용 다뤄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느 쪽에 유리한 내용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가. 지금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 듣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빨리 종결이 되거나 증인이 어느 정도까지만 나왔다만 놓고도 대략적인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차에 대한 얘기가 뭐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법적인 쟁점으로 네. 법률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징계위원 참석해서 참 어떻게 보면 오해에 살만한 타이밍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죠. 의혹 당사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보자로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제보자는 결국은 증거 방법이 증인으로도 지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징계위원으로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 사건으로 대응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고발인 정도 위치. 그러니까 네.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판관으로 들어왔었고 네. 증인으로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 법조계의 시각으로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에 네.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심재철 국장도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피 절차에 관여하고서 바로 회피해서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기 이제 문제는 없이 끝낸 게 맞느냐.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윤 총장 쪽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극렬히 이제 이거는 법정 공방을 벌일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징계위 구성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제 저는 빠진다. 회피하겠다라는 그 부분.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가장 핵심이었냐면은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청구권자였기 때문에 자동 제척이 됐거든요. 네. 징계위가 7명인데 그러면 한 명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명은 위원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5명이 출석했는데 5명 중에서 징계 청구가 된 사람은 자기의 그 기피에 대해서 표결을 못 합니다. 네. 그럼 5명 중에 1명이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4명이 돼요. 근데 심재철 국장이 먼저 회피를 했으면 3명으로 다시 줄잖아요. 네. 그럼 이건 정족수가 아예 처음부터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날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재철 국장이 기피까지는 몸으로 정족수를 채워주고 네. 그거를 위원회를 이제 그 궤도에 올려놓고서 빠졌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 총장 쪽에서는 징계 절차 농단이다라고까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인데 조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좀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차피 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징계위의 결론이 중징계로 나올 전망이 우세한데 일각에서는 한 정직 정도 어차피 네. 한 7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6개월 정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에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처음에는 뭐 해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법원과 따질 얘기지만 네.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는데 이게 좀 사유 자체가 다 인정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정직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뭐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네. 법원에서 집행정지 지금 집행정지가 가장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고난은 제가 보기엔 임기 내에서도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에서 만약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징계위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징계는 원래 재량권 행사기 때문에 네. 수위가 낮으면 재량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양날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피하다 보면 자칫 징계 근거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오해도 받을 그거죠. 수 있고 네, 참 이게 굉장히 그만큼 길어질 것 같고요. 또 짧아진다고 해도 그만큼 이슈가 커질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계속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 재밌게 아주 쉽게 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네.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만 신문할 수 있는 게 옳다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